요 앞부분에 대한 부분, 그 명제에 대한 내용이 요 명제 증명 앞쪽과 뒤쪽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쪽 라인의 개인적인 마무리는 따로따로 하는 걸로 하고 돼 있는 사람과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기말을 향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제 단원에서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고 이름을 붙였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것을 여기서 6단원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제목에서 이미 증명을 하래요. 뭔가를 수학에서 증명하라 그러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는 단원이 좀 어려워. 뉘앙스 자체가 어려워. 근데 수학이 대부분 그런 건데 어느 정도를 극복하고 나면 되게 할 만한 건데 그 극복이 되는 그 반복 횟수? 아니면 이해에 대한 것이 여기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수학에서 증명을 하세요라고 하면 크게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직접 증명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사실을 하나하나 모두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근데 간접 증명을 한다는 건 이것이 맞구나, 다른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돌아서 설명하는 걸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직접 증명법은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 이제 직접 증명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왜 대우를 이용하면 직접 증명이 되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그것의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다도 항상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보이기 힘들어. 그러면 이 녀석으로 보여줘도 된다 상관없는 거야. 물론 대우 명제를 이용하지 않고 보여줘도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 것이냐 나보고 이제 그냥 증명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보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직접 다 보여주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냥 보여 그럼 보여주고 대우로 보여줘 그럼 대우로 보여주고. 자, 이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이제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다라고 불리우는 증명의 방법이 있어요. 귀류법이 이제 대표적인 간접 증명법인데 이 귀류법은 무엇이다의 틀림을 보이는 거예요. 뭘 보여야 되는데 자, 귀류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A 또는 B가 확실한 상황에서 A임을 보여야 되는데 A임을 직접 보이기가 힘들어. 그러면 야, 둘 중에 하나인데 B가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귀류법이라고 불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리수냐 무리수냐 이것을 보이는 방법이 이제 귀류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 말하는 증명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 대우명제의 증명과 귀류법에 대한 증명으로 크게 대표되는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참임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임을 보이는 방식 중에는 자, A가 B보다 크다를 보여라. 이런 애들이 이제 잔가지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를 보이려면 어떤 방법을 쓰냐?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야.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는 게 증명의 도구가 돼. 자, 또한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다. 부호에 상관없이 크다를 보이면 빼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있는데 크다를 보여라. 그러면 직접 빼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제곱을 하더라도 대소관계가 똑같겠지.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빼면 0보다 커요. 이런 방식이 또한 보여주는, 증명하는 방식의 도구가 된다. 그러면 제곱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게 아닌데 낯선 어떤 제곱이 등장하냐?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뭐랑 같냐? 그냥 그 괄호의 제곱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성질을 또 써야 되고, 자,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한 결과는 둘 곱한 거의 절대값과 같아요. 이런 성질도 우리가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증명에서는 우리가 주로 잘 다른 단원에서 쓰지 않던 증명에서만 쓰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어렵지. 왜?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던 건 그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자주 쓰지 않고 이 단원에서만 보는 어떤 용어들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거야. 익숙해지면 별게 아니게 되거든.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열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가자.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래요. 자, 대놓고 다음에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대우 기억나? 네. 대우 기억나?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 대우? 요. 9점, 각각. 거기까지 들었지? 응. 자, 대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둘을 바꿔서 여기고 모두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대우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나와 있는 명제가 현재 참이구나를 일단 인지를 해야 돼. 명제가 나오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참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명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명제는 참거짓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 그 자연수의 곱이 짝수라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이지. 그렇다면 그 곱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야. 참인 거 증명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연습이야. 직접 보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다, 홀수다, 3으로 나눈 수의 어떤 분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짝수하고 홀수에 대한 분류부터 봅니다. 어떤 자연수는 우리가 제일 친숙한 게 짝수하고 홀수입니다. 자연수의 분류 중에. 그럼 짝수하고 홀수는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2의 배수냐 아니냐로 보는 거야.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분류할 때 크게 둘로 나누려면 짝수하고 홀수를 제일 대표로 보는데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하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짝수하고 홀수야.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짝수의 표현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2m도 있고 2m-2도 있고 2m 플러스 2도 있어 사실은. 그럼 어떠한 차이인지 작은 차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자연수에서의 짝수는 뭐부터입니까? 2부터지. 그러면 이 m 값에 얼마 대입하면 2가 나와? 1부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그러니까 이 m이라고 하는 걸로 짝수를 분류할 때는 m 값은 자연수예요 하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2m-2라고 하는 거에서 짝수예요. 자연수 짝수예요. 그러면 m 값은 얼마부터 들어가? 2부터 들어가지. 2일 때 2, 3일 때 4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0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짝수입니다를 구분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가 되는 거냐? 요 2m이 되는 거야. 2m. 자연수인 1부터 대입해서 자연수 짝수가 2부터 나오게 되는 이런 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홀수입니다의 분류도 2n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2n 마이너스 1도 있는 겁니다. 자, 두 개 중에 자연수를 대입해서 자연수인 홀수를 표현하는 건 위에 게 자연스러울까? 아래 게 자연스러울까? 아래 게 자연스러울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 여기는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1, 3, 5, 7이 등장한단 말이야. 위에는 1 대입하는 순간 3부터 나오게 되잖아. 여기서의 n은 0부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0, 1, 2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짝수다 홀수다를 구분을 하려면 하나는 2m, 하나는 2m-1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좋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왜 썼냐 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네모칸 채우기로 보면 이때 n이 0부터 그러면 그때의 홀수는 이렇게 세팅해 줘야 되는 거야. 출제자가 물어보는 대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형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짝수하고 홀수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를 먼저 이야기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류를 2의 배수에 대한 걸로 나타내보자. 2의 배수로 나타내보면 자, 이렇게 2m과 2m-1 자, 요 정도가 짝수 홀수로 가장 많이 쓰지만 다른 형태도 있다.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1이에요, 2 부른 거잖아.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가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자연수를 또 분류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1부터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3, 4, 5, 6. 자, 이런 애들. 그럼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러면 또 자연수의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이 두 가지야. 2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모든 자연수의 분류.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를 표현해 보자. 뭘까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를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그러면 또 고민해야 돼. 1 대입하면 1부터 나와? 아니네. 그럼 얘보다 더 어울리는 게 뭐야? 3m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m이 1이면 1이고 2면 4고 3이면 7이 나오는 3m 마이너스 2가 이 녀석들을 대표하기에 좋은 표현인 거예요.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예요는 뭐가 될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예요는 이제 이렇게 쓴 게 바로 접근인데 2부터 나오려면 얘 말고 뭐가 좋아? 3m 마이너스 1이 좋은 거예요. 자, 3으로 나눠 떨어져요는 3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으로 나눈 자연수의 분류로 모든 자연수를 셋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려면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다. 자,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포인트인 거야.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해보세요. 자, 한번 대우를 말해야 되니까 자, 뒤에 있는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오는 거야. A 또는 B가 짝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A도 짝수이고 B도 짝수이다. 아, 짝수이다의 반대니까 A 그리고 B가 모두 홀수이다가 되겠죠. 홀수. 그러면 A 곱하기 B가 짝수이다의 부정은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자, 이렇게 만든 게 지금 명제의 부정인 거야. 자, 그러면 홀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 홀수. 홀수 어떻게 쓴다? A를 2m-1 정도로 B를 2n-1 정도. 그러면 A 곱하기 B는 뭐가 되냐? 두 홀수의 곱인 요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직접 쭉 전개를 하면 4mn 빼기 2m 빼기 2n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럼 앞에 있는 세 개 항을 2로 묶어주면 2mn 빼기 m 빼기 n 더하기 1의 형태가 되는데 자연수들에 대한 2를 곱한 수니까 앞에는 무조건 짝수, 그지? 짝수에다가 1 더하니까 최종 결과는 홀수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를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홀수의 표현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홀수 2m 빼기 1, 2n 빼기 1 교재에 체크하세요. 자, 홀수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자, 맨 끝에도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겠구나. 이런 게 빈칸 채우기가 되는 거야. 모의고사에. 체크돼 있어? 필수의 이제 해설에 이 칸들 얘네들 찾아서 체크를 하시라고. 못 찾았어? 그래. 여기 있잖아. A, B.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색펜 없나? 색펜? 페이지를 막 넘기다가 눈에 딱 들어오게 체크를 해놓고. 아, 1번과 2번을 동시에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대우를 말한 게 이거고요. 명제가 참임을 지금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증명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 맛보기를 했는데 어때요?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증명하세요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주제로는 지금 이 대우를 이용한 것도 나오지만 뒤에서 이제 할 기류법을 이용한 애가 더 중요하게 나와요. 자, 다음이 참임을 증명하세요. 한번 쓱 보여드릴 거야. 자, 보여드리는 거 보시고 얘는 이제 지금 연습하기보다는 그냥 풀이를 읽어. 해설지에 나와 있는 증명 그냥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이걸 수행평가 본다. 이럴 때 그냥 집중 공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파트야.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대우를 만듭시다. 자,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야. 대우 만들면 뭐야? 이것의 부정. x는 0. 이고니까 또는 y는 0. 이면 x, y는 0이다. 자, 지금 대우 명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x가 0 또는 y가 0인 거니까 첫 번째 x가 0, y가 0 곱하면 0 맞죠? 두 번째 x는 0, y는 0이 아닌 거
곱하면 0 맞죠? 세 번째, x는 0이 아니고 y는 0인 경우 곱하면 0 맞지? 그러니까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의 직접적인 세부적인 상황이 이렇게 세 가지인 거야. 근데 세 가지의 경우 모두 곱하면 0입니다. 따라서 x, y는 0이다. 이게 지금 증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성질은 뭐냐? x는 0 또는 y는 0의 의미가 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구나. 이걸 연결하는 거야. 엄마 이해되니? 이해돼? 많이들 착각한단 말이야. x는 0 또는 y는 0을 주로들 이렇게만 착각한단 말이야. 둘 다 0인 걸로. x는 0 또는 y는 0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0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면 세 가지인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x는 1 이상의 부정, x는 1 미만 이고 y는 1 미만이면 자, x 더하기 y는 2 이상의 부정, x 더하기 y는 2 미만.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등식의 연산에 대한 부등식의 범위인 거거든. 지금 당연한 거야, 지금. 1 미만인 수하고 1 미만인 수를 더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하면 좌변끼리 더하면 2예요 라고 하는 게 등식이잖아. 부등식에서는 작은 애하고 작은 애하고 더하면 그 둘을 더한 것보다 작다가 이게 부등식의 연산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요걸 뭐 조금만 연습해 보면 그러면 x가 1 2하고 y가 1 2하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어떻게 되겠니? 이하여야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값끼리 더한 게 2니까 그것 이하야 이런 의미인 거야. 부등식에서의 연산도. 그래서 부등식의 더하기는 고민할 게 없어요. 부등식의 더하기는 그냥 그 둘을 더한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부등호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게 부등식의 연산인 거예요. 부등식의 연산. 자, 세 번째. 자연수 m에 대하여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다. 자, 일단 또 대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대우를 만들면, 자, m이 홀수이다의 부정이니까 m은 짝수이면, m제곱이 홀수이다의 부정, m제곱은 짝수이다. 자, 이걸 보이래, 그치? 자, 그러면 m을 짝수니까 뭐라고 보면 좋을까?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 m은 2k. 짝수니까 2k. 자, 그러면 m제곱이라고 하는 건 2k의 제곱은 4k제곱. 4k제곱이 짝수를 보인다는 건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했어. 이런 표현인 거야.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지금 끝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짝수입니다의 표현을 2k라고 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전체가 참이구나를 알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한 거야. 지금 증명보다. 이해하겠니? 표정이 왜 그래? 알겠어? 자,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m제곱이 홀수면 m은 홀수이다래. m제곱이 홀수면 m은 홀수래. 그럼 m제곱이 짝수면 m은 짝수일까요? 맞아, 틀려. 지금 m이 짝수면 m제곱이 짝수입니다는 봤잖아. 그럼 제곱해서 짝수인 거면 m도 짝수일까요? 참거지. 이렇게 바꾼 거잖아.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이다. 맞아, 틀려. 3이야. 그러니까 제곱했는데 짝수인데 홀수를 제곱했을까의 반례를 찾았는데 없지.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건 참인 겁니다. 이렇게 반례를 찾아서 없으면 참이구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증명법이 아까 이제 이야기한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 이제 귀류법이네. 귀류법. 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요 필수 예제 5번은 굉장히 중요한 기출 형태예요. 이거 자체로. 아까 이제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걸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도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래서 얘는 지금 설명하는 걸 다시 네모칸 채우기를 대비해서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이거 시험 본다고 할 때. 이거 한다고 할 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까 A나 B 중에 하나라면, 어떤 애가 A나 B 중에 하나라면, A임을 보이고 싶은데 직접 못 보여요. 그러면 B가 아니에요를 보인다고. B인 걸 보이고 싶은데 A가 아닌 걸 보이는 이게 귀류법이야. 근데 이 귀류법은 우리 수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아직도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쓰이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증명하는 법정에서도 쓰는 방식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 확실해. 검사가 기소했단 말이야.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A가 범인이거든? 형사가 볼 때. 근데 A가 범인임을 보일 직접 증거가 없어. 그러면 B가 범인이 아닌 걸 보이는 거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근데 B가 그 시간에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귀류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우리 수학에서의 A 아니면 B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집합 A의 원소냐 A의 여집합이냐.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수 중에는 유리수일 거냐 무리수일 거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무리수임을 보여라. 무리수의 정의가 뭐니 얘들아? 근데 무리수 뭐로 알고 있니?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인데,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틀린 건 아닌데, 무리수가 너희들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배운 게 무리수야.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면 비순환 무한소수를 어떻게 보일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무리수의 파이가 현재 몇입니까? 3.141592. 선생님도 여기까지밖에 못 해요. 아직 이 끝을 밝혀낸 수학자가 없어요. 지금도 이 끝을 밝혀내려고 연구하는 수학자가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아직 못 알아냈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인정하고 쓰고 있는 것 뿐인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얘를 끝을 알아내서 유한소수인 걸 밝혀내잖아? 그럼 이게 유리수 되잖아. 그 사람 대박인 발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유리수일 수 있어라는 가정하에 평생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 선생님의 수학의 깊이가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발견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교 공부하는 거랑 더 공부해서 대학원 공부하는 거랑 더 공부해서 박사 공부하는 거랑 더 공부해서 학자가 되는 게 있거든? 공부의 라인이? 근데 대부분은 어디까지 공부해? 대부분은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끝나지. 의대는 6년 졸업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까지를 대부분 공부하고 끝나. 그 기술 가지고 취업 전선에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난 공부를 더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고 보통은 이제 박사과정까지 끝나면 학자라고들 하지. 근데 거기에서 개인의 연구를 더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진정한 학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야. 물리학자들, 노벨 물리학상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진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냐면 지금 말했잖아. 답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야. 너희들이 책에서 본 사람들. 책에서 본 위대한 위인들 말이야. 없는 거 발견한 거잖아. 그 생각해보면 대단하다는 거 아니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힘들잖아. 근데 걔는 없는 걸 막 만들어냈어. 뉴턴이 막 만들었단 말이야,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막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걸 만들어? 진짜 우리 상상도 못할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없는 걸 만들었다. 증명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노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전된 기술들, 우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고 혜택만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를 돌려갖고 이 파이가 아마 소수점 아래 10,000번째짜리인가? 여기까지 나왔다는데 그 뒤로 지금 안 나와. 그렇대.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러니까 무리수인 걸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수가 무리수인 걸 보이려면 자,
A라고 하는 수가 무리수음을 보여라. 야,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A가 유리수일 거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지금 아까 유리수는 뭐라 그랬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그랬지? 근데 얘가 유리수일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얘를 분수로 나타내는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상황 이해돼? 자, 가봅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자,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라. 그러면 첫 번째, 명제의 부정을 말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해보자. 가정하자.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입니다는 이 말로 쓰기는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건데 증명하자. 그럼 루트 2를 유리수예요 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뜻인 거야. A분의 B. 뭐야? 분수. 분수 중에 기하분수. 모든 분수는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기하분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분모 분자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형태.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 그런 다음 양변을 제곱해. 자, 2a제곱은 b제곱이 등장했어. 여기서 해석해. b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에 2를 곱했네? 2를 곱했어. 그러면 b제곱은 무슨 수? b제곱은 무슨 수? 짝수. b제곱은 짝수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b제곱은 짝수이므로 아까 뭐라 그랬어? 제곱해서 짝수면 b는 무슨 수? 짝수.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b도 짝수다가 참이라고 그랬잖아. 자, b가 짝수니까 b를 EM, EK 이렇게 놓습니다. b가 짝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요 제곱한 1번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1번에 대입하면 자, 2a제곱은 4m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a제곱은 얼마? 2m제곱. a제곱이 2m제곱이니까 또 a제곱이 m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a제곱은 무슨 수? 짝수. 그러므로 a도 짝수. 오케이? 자, 그러면 b도 짝수, a도 짝수인 것은 처음에 우리 서로소라고 그랬잖아. 짝수끼리 서로소가 되나? 안 되지. 둘이 공약수 2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잖아. 짝수. 그래서 A도 짝수인 것은 처음에 내가 가정한 것에 틀린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모순. 이므로 가정이 틀렸으므로 루트 2는 무리수다. 라고 하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네모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가봅니다. 자, 루트 2는 A분의 B꼴. A와 B는 서로소. 자, B제곱은 짝수이므로 B도 짝수. B는 2M을 대입. 자, 그러면 K를 대입하면 A제곱은 2M제곱이니까 A제곱은 짝수이므로 A도 짝수인 것은 가정의 모순. 자, 요런 애들이 네모칸에 뽑은 거예요. 자, 문자는 책이 M으로 썼니? K로 썼니? 문자는 K 썼어, 이 K?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짝수의 표현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체크했어요? 안 했네? 자. 다 했어요. 돼 있는데요. 지난번 그래서 이 흐름을 나중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요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요런 게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자, 기류법을 이용하여 다음이 참임을 증명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앞에랑 마찬가지로 쓱 보여드릴 거야. 흐름을 느껴. 자, 루트 2 빼기 루트 3 무리수인데요. 걔가 그럼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 유리수라면, 자, 요번에 유리수라면에 대한 것은 분수꼴의 형태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러면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 자, 그러면 2는 유리수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슨 수? 무리수죠. 가정의 모순. 끝난 거야, 얘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 얘를 2를 넘겨도 되고, 여기서 이제 쌤은 유리수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꼴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 빼기 2, 뭐 이렇게 만들어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인 것은 무리수인 것의 모순이므로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고 이런 뜻인 거예요. 앞에서 했던 제곱의 형태하고는 다른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n제곱이 3의 배수인데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제곱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걸 아까 어떻게 나타나고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n이 첫 번째는 3k-2, 두 번째는 3k-1일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3k-2를 제곱하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돼. 3의 배수입니까? 아니지. 3으로 묶으면 1이 남잖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얘도 제곱하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제곱하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의 모순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때문에 그래. 고민 때문에 그래. 너 자꾸 보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왼발 났다고 이제 오른발이 다치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가정의 모순이므로를 보였다 이런 뜻인 거야. 자, 마지막 3번은 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뭐 얘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 가정을 바꿔도 돼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거.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세 번째, a가 0이 아닌 거, b가 0인 거.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가정을 해놓고 그것이 틀림을 보인다. 자,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쉬었다가